남자의 고민. 전립선, 소팔 구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 구사놀 레드. 활력, 소팔 구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 구사놀 레드. 소문 들으셨지라? 빨간색 소팔 코사놀, 소팔 코사놀 레드. 왜 레드겠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쿠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쿠사놀 레드. 잘 만났어. 활력 잘 나왔어. 에너지.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마음은 언제나 이팔 청춘. 남자의 마음은 언제나 레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고민. 전립선, 지구력, 활력.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인생 뭐 있어? 건강이 최고지. 남자의 고민? 그게 뭔데?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가자 가자. 소팔 코사놀 레드. 고고고.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전립선, 소팔쿠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쿠사놀 레드. 활력.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미국산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미국산 옥타쿠사놀 지구력 증진. 독일산 비타민 B 활력 충전. 소팔쿠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전립선 올리고, 지구력 올리고, 활력 올리고.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아주 좋아. 정말 좋아. 남자의 고민. 전립선, 소팔쿠사놀 레드. 지구력, 소팔쿠사놀 레드. 활력. 소팔쿠사놀 레드.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소문 들으셨지라? 빨간색 소팔 코사놀, 소팔 코사놀 레드. 왜 레드겠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것 아니겠어? 남자의 마음은 레드. 소팔 코사놀 레드. 전립선 싱싱, 지구력 싱싱, 활력 싱싱싱. 가자 가자. 소팔 코사놀 레드. 고고고. 아주 좋아. 정말 좋아. 오늘부터 레드. 소팔쿠사놀 레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폭염도 거의 정점을 지난, 반환점을 지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죠. 약간 오늘 아침 새벽에는 글쎄요, 바람의 그 색채가 조금 다른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며칠 전 입추가 지난 다음에는 역시 좀 달라집니다. 뭐 그때나 저나 똑같이 36도, 37도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현들의 지혜가 농축된 24절기는 상당히 그때마다 이 무릎을 칠 정도로 야 정말 참 정확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텐데요. 예, 이제 며칠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저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새벽에 안 덥던 이불도 또 한 번 이렇게 찾게 되고 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니까요. 네, 아무튼 거듭거듭 건강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곳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아시아투데이를 둘러싼 여의도 정치는 글쎄요, 이번 주가 조금 소강 상태였나요? 아마 휴가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야 수뇌부들이 잇따라 휴가철, 또 대통령이 며칠 전에 휴가를 다녀 오셨죠. 대통령이 휴가철에 맞춰서 대개는 또 그때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급하게 찾을 수가 있고 또 뭡니까? 아무래도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휴가를 가면은 한결 이 운신의 복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다 거기에 휴가를 맞춰서 가기 마련이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휴가의 절정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글쎄요. 또다시 등장을 하면은 또 정쟁을 일삼으려나요. 아무튼 참 여의도 정치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산 넘어 산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예, 오늘 김동원이 선정한 하이파이브 3개의 주제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8월 14일 수요일 날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입니다. 예, 하이파이브 시즌2죠. 왜 시즌2냐는 얘기는 거듭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왜 시즌2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이 방송을 듣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럴 거면 엄마를 사형시켜라. 글쎄요, 엄마 얘기가 나오고 사형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바로 사면 복권 관련된 그 후속 얘기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을 영전시키려고 그랬나? 국방장관 미스터리. 어제 오늘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바로 이 국방장관 미스터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글쎄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그럴 외교안보 라인 교체 성격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그 내막이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저와 자리를 함께 한 이 그 미팅 자리에 나온 또 그 정치권의 고위 관계자도 여기에 또 방점을 짓는 그런 또 증언을 하더군요. 아무튼 두 번째 이슈도 여러분께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건국전쟁 해답은 이곳에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건국전쟁 지금 광복절,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8.15 광복절 앞두고 지금 광복절 행사에 참여를 한다느니 참석을 안 하겠다느니 하는 그 시끌벅적한 다소 기이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건국전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그 댓글창 제일 위에는 토미리스 님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 예, 토미리스 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이 말복이라서 더위도 지나갈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너무 덥습니다. 리뷰함님. 오늘이 말복이군요. 박경림님. 그렇습니다. 오늘이 초복, 중복, 말복 중에서 말복이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꺼낸 이 더위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하는 얘기가 자연적으로 24절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 아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참 반갑습니다. 꽃길님도 오셨고요. 뭉치씨님, 김박사 화이팅. 예, 리뷰함님, 네, 보리수님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장호님 좋아요 꾹 누르고 시청합니다. 김박사 응원합니다. 우리 장호님, 더님도 오셨네요. 정거장들 버젓이 할 거 다 하고 사는데 최성원 씨는 좀 그러네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예, 소팔메토를 옆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거를 벌써 리뷰함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제 아시아투데이 아투TV 물론 제가 이 기초공사를 하고 제가 이 아시아투데이 TV를 그 만든 개국한 그런 그 주인공으로서 이제 뭐 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 앞으로 많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광고도 들어오고요. 여기저기서 광고 또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꼭 요 광고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또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글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모양새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네, 초코 아이스크림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김 박사 지방선거 나가셔야죠. 님, 예, 이제 선거 끝난 지 4월 10일이니까 5, 6, 7, 8 딱 4개월 지났네요. 딱 4개월 지났는데 벌써 뭐 지방선거 물론 지방선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터미니스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이렇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초코 아이스크림 김 박사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서인길님, 뭉치씨님, 네, 최운휘님,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양순영님도 오셨고요. 아무튼 우리 왕 애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테네시 형님이 제일 그 먼저 올리셨군요. 예, 오늘은 또 한동원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이름이 비슷하군요. 예, 김동원이나 한동훈이나 동자가 같고 일단 원훈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재치 넘치시기에 저를 또 한동훈 이 당대표와 같은 그 반열에 놓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수요일 열흘째입니다. 한국 날씨가 아직도 찌는 무더운 날씨에 김 박사 건강하세요. 하이파이브 시즌2로 돌아오시는 방님들 모두 더 거의 건강하시고 더위를 확 날려버리는 방송들이시며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련님, 네, 좋습니다. 예, 양순영님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는데 감기 환자가 엄청 많아져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LHS 혜진님도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오셨습니다. LHS 혜진님, 네, 앞으로 종종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기님도 오셨네요.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만세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테니스 형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예, 목소리가 글쎄요, 목소리를 저는 조금 많이 쓰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붙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께 듣기가 편안한 그런 목소리를 위해서 더 관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럴 거면 엄마를 사형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까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힌트를 주셨는데요. 제가 또 사면 복권 관련된 뒷얘기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바로 김경수 복권을 둘러싸고 한 일주일간 굉장히 치열한 여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들렸고요. 특히 야권 내부의 친명과 비명 세력 간의 또 갈등 양상까지도 비쳤습니다. 이틀 전에 그래서 도대체 김경수가 뭐길래 김경수 복권을 둘러싸고 이렇게 시끄럽게 전개가 되느냐라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라는 얘기인데 이틀 뒤에 결과적으로 제가 예측한 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이 갈등 요인을 잉태를 하고 또 한동훈 당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진언을 했죠. 그래도 김경수 복권은 아마 통과가 될 것이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인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국무회의 열리기 이틀 전에 그런 말씀을 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거는 뭐 이 정치 제가 뛰어난 그 예측력을 가지고 있어서라기보다도 이거는 또 제가 기자 생활을 30년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또 이 경험을 제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정무적인 감각이 또 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당대표라든가 또 안철수 전 그 대선 후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이건 매우 적절하지가 않다. 용납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진언을 해도 이거는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뭐 그렇게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수 복권을 바라보는 그 시선 중에 또 이 뭔가 좀 짠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엄마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이 울분을 토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최서원, 우리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각인이 되어 있죠. 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선수였습니다. 그가 딴 뭐 승마 이 메달을 바탕으로 2대 입학도 다 취소가 되고 그 뒤에 내 인생은 이렇게 그 아주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소연도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사면 복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매번 사면 때마다 희망 고문이 계속됐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얘기죠. 매번 사면 때마다 항상 이번에는 너희 엄마 사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다고 그래요. 왜? 사면 복권은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국회 동의가 필요하면은 지금 국회의 3분의 2 정도를 300석 중에서 192석을 야권이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뭐 국회 동의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사면 복권에 있기 때문에 매번 광복절 특사, 또 성탄절 특사, 3.1절, 또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또 부처님 오신 날 앞에 두고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또 한 차례가 있고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되는 사면 복권 절차 때마다 아마도 희망 고문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그 포함이 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심상치 마라, 상념치 마라. 이번에는 분명히 될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드시 사면이 될 거라고 어머니께 전하라 하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야말로 최서원, 최순실 씨가 사면이 될 거다. 그러니까 면회 가서 너희 엄마한테 전해드려도 된다. 그래서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 이제 며칠 있으면은 사면이 돼서 엄마 교도소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교도소가 청주여자교도소에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주여자교도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데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뭐 이 생계형 범죄자 포함을 하면은 수천 명 이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엄마 이름 최서원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수감 8년 중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다 하는 얘기를 사면 복권 이루어진 날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도 또 의미가 없다. 지금 그 최순실 우리 엄마는 아파서 잠도 못 잔다는데 엄마 치료라도 받게 하고 싶어서 신청한 형 집행 정지를 그 뒤에 한 달 동안 수술을 한 이후에도 또 신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딱 한 차례밖에 수용이 안 되고 지금은 아파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유리 씨가 지금 이렇게 아주 크게 울분을 토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그렇게 큰 대역죄를 지은 겁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게 할 거 차라리 사형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픈 사람, 잠도 못 자게 아픈 사람을 저렇게 꼭 교도소에 처박아 놓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지옥 속에서 살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이 한탄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박 대통령을 모신 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제가 말 탄 게 그렇게 또 대역죄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너무 싫고 또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죠. 글쎄 이거는 뭐 이제 감정에 복받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실제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은 아닐 테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면서도 말의 어떤 이 수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상심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더군요. 이 나라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반성도 안 하고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도 안 하는 송영길, 박영수, 정경심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김경수 모두 자유를 찾았는데 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나와 우리 엄마는 지금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얘기를 아주 한탄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 말에 공감을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테지만 공감을 못하고 아유 죄는 죄를 다 지면은 그 대가를 받고 나와야 된다. 또 이런 원칙론으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사실은 이 사면 복권도 대통령 고유 권한임에 불구하고 사면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예컨대 일반적으로는 3분의 2,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사람 중에서 이제 가석방, 모범수 뭐 이런 것처럼 사면도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사면을 시키자라고 마음먹으면은 사실은 그 요건 이런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최순실 이 최순실 씨가 2016년 11월에 구속이 됩니다. 구속이 되니까 지금 8년 전이죠. 8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7년 반 전에 구속이 됐는데 그로부터 4년 뒤는 2020년 6월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뇌물죄 등을 혐의로 징역 18년을 받습니다. 징역 18년. 여기다 벌금 200억 또 추징금 63억 이런 형이 확정이 돼서 지금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징역 18년인 어떻습니까? 지금 2016년 11월에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8년이 넘은 것이죠. 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징역 18년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수치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아마도 가석방처럼 형기의 예컨대 절반 이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지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 가석방과 또 사면복권을 지금 추리고 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는 아마 판단을 들 것인데요. 그래도 이 자기 엄마로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송영길, 박영수, 정경심 거기다 김경수까지 줄줄이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사면과 복권을 받는 처지를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이게 어느 쪽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바로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최순실 또 정유라 그동안 여러 차례 사면 요청을 한 게 사실입니다. 작년 11월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자필 사면 요청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서 정경심, 조국의 부인이죠. 정경심 씨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지난번 결국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정경심 씨는 지금 나왔습니다. 가석방이 된 거죠. 가석방으로 지금 출소했다.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이 되고 복권이 되는데 저에게는 형별이 너무 가혹하다. 나와 딸, 세 손주의 인생에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최순실 씨가 자필 사면 요청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엄마가 무슨 대역죄를 졌나, 그리고 차라리 이런 결정을 하는 매번 희망 고문을 한 이 나라가 정말 싫다 하는 얘기를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마음 한켠에서는 짠한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리고 김경수를 둘러싼 사면 복권 논쟁이 꽤 치열했죠. 열흘 이상 치열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예. 법무부가 아무리 그런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이미도 대통령의 결단, 또 대통령이 사면 복권의 대원칙은 국민 대화합입니다. 국민 대화합과 뭡니까? 탕평, 두루두루 인재를 쓰겠다는 탕평, 그 두 가지 요인을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당연히 사면복권으로 지금 대구 달성에 사저가 있는데, 거기에 정호성인가요? 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 사람이었던 정호성. 예,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 또 채용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또 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구속을 시켜놓고 이제 또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또 쓰려고 하느냐,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바로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도 대통령실 용산에서 지금 비서관으로 채용을 하는 마당에 우리 엄마 도대체 무슨 죽을 죄라도 졌습니까? 왜 이렇게 매번 희망고문만 시킵니까? 라는 그런 정유라, 최순실 씨의 딸의 울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이 어떠한 지금 실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끄는 이른바 김경수라든가 또 조윤선 장관, 이런 분들의 사면 복권이 이번에는 클로즈업 됐지만 그 외에 또 많이 가려진 그런 빛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중에 그렇군요. 또 토미리스 님이 그렇군요. 토미리스 님이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김 박사 매우 덥습니다. 아이스 스벅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그렇군요. 네. 이거 보내주시는 게 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제 소유 뭐 이런 거가 아닌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 따뜻한 마음씨가 고스란히 제 마음속에 전해드립니다. 예, 최서원 너무 불쌍합니다. 언제까지 석방을 할지 참 답답하네요. 우리 최운휘님, 그렇습니다. 빨리 사면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경련님. 네, 그렇군요. 네, 김창훈님, 뭉치님, 서인길님도 오셨고요. 토미레스님, 후원님 감사합니다. 서인길님이 저와 함께 다시 또 감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토미레스님 짱 엄지척입니다. 그렇군요. 손바닥왕은 최서원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나쁜 X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방송에서 최서원을, 손바닥왕은 뭐 누군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글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논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속초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서인길님, 정기봉님도 오셨군요. 최서원님 이번에 꼭 사면시켜줘야 합니다. 서인길님, 저도 광화문 광장으로 고고싱입니다. 보리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광화문 광장이 내일 집회 말씀하시는군요. 내일 집회 때 광화문 광장으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루차님도 예 반갑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합니다. 김박사 하이파이브,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예, 루차님, 정기봉님, 네, 서인길님, 제니퍼님, 예, 정말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럴 거면 엄마를 사형시켜 달라는 그런 울부짖음,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사면 복권의 진정한 의미에 결합을 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예, 이 사람을 영전시키려고 국방장관 미스터리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 어제 외교 안보 라인을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장을 국방장관으로 상당히 이거는 뭐 영전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국방부 장관은 그렇습니다. 군수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든 그 육해공 모든 작전 명령이라든가 또 전시 상황 또 일반적인 평시에서의 군 운용 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하는 것들은 다 국방장관 소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경호처장에 비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뭐 영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국방장관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용산 대통령실에 외교안보 헤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안 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정도로 급했나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김용원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고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여기도 형식적으로는 더 올라간 겁니다. 뭐 수평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국가안보에 총 책임을 지는 국가안보 실장으로 갔으니까 형식적으로는 이분도 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 국가안보실장, 바로 지난주까지 안보실장으로 있었던 장호진 실장은 어디로 갔느냐? 예, 새로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외교안보특보라는 신설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한 대여섯 명 조직을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을 한번 냉철히 파악을 해 보시자고요. 지금 뭡니까? 대한민국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그 외교안보 상황을 한번 냉철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는 전쟁이 있죠. 전쟁.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말미암아 뭐 이게 직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줍니다. 꼭 비단 그 나라들이 많이 생산하는 원자재 값이 폭등을 했다라고 해도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고, 러시아냐 우크라이나, 물론 당연히 대한민국은 반러시아죠. 우크라이나에 뭐 지원할 게 있으면은 지원을 하겠다로 얘기를 할 정도로 러시아의 전쟁을 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국제 질서에 이거는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이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유엔에서 또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 이 지정학적 위치에 또 앞으로의 미래에 영향을 줄 미국 대선이 올 연말에 있습니다. 올 11월 달에 미국 대선에 지금 뭐 한 치 앞을 가리지 않고 이 아주 전운이 쌓였죠. 예, 서로 대선이라는 전운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 밥상을 받은 걸로 우리가 그 생각을 했던 트럼프의 대세론, 그렇죠? 총알이 이 귀를 살짝 스치면서 이른바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신화를 다시 그 내세운 트럼프의 일방적인 독주가 이상이 됐었죠. 그런데 네, 그 민주당의 현 대통령 바이든이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후보 교체에 용단을 내립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결정 용단을 안 하고 내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질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데, 그래도 용단을 내린 상태로 해리스 부통령한테 그 바톤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트럼프의 독주 체제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렸죠. 실제로 경합주, 미국의 경합주가 한 서너 개 됩니다만은 어느 대선 때마다 그때그때 후보를 골라서 지원을 해주는 스윙 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충청권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이때는 국민의힘을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때는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서 정권을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경합주의 여론조사도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오죠. 3% 어떨 때에 따라서는 4% 5%의 차이를 벌리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선은 지금 한 치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요. 자, 미국 대선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죠. 꼭 주한미군 어떤 국방비 분담금, 주한미군 또 철수, 또 핵, 과연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핵 기술을 용납을 할 것이냐. 이게 어느 누가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아주 첨예하게 상황이 변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주위 국제 정세가 아마 근 한 10년 내에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윤 대통령의 천명 아래 한미 동맹 그리고 한일 새로운 우호적인 그런 관계로 지금 자리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만 꼭 미국과 일본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세계의 양강 체제를 이루는 중국이라는 어마무시한 또 강대국이 우리 옆에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러시아 지금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동구 지역 이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요소가 열강들에 둘러싸여서 상당히 지금 힘을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은 9월 말 이래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교 안보의 수장을 교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그것도 외교 안보 수장을 군 출신, 삼성 장군 출신인 국방부 장관을 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선뜻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시 어제 그저께 내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도발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살펴보건대 이제 외교 전문가보다 국방 전문가가 외교안보 수장을 맡는 게 더 좋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선뜻 수긍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외교라는 게 그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한참 동안 뜸을 들여야 나중에 결과가 오는 굉장히 아주 슬로우한 작업입니다. 어디하고 수교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성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국제관계라는 것이 서로 역학관계가 집대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게 뜸을 들여야 결과가 도출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그 분야가 바로 외교안보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 장호진 이른바 외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외교 전문가 대신에 국방 전문가를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권은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틀 전에 뭔가 내막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증언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증언이 바로 김용현 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원했고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어하는 김용현 경호처장을 위해서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적으로 교체했다라는 증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이 증언일지 아니면 그냥 뇌피셜 이럴 가능성을 그냥 냈다 아는 기자한테 이 언론한테 이렇게 던진 건지 요것은 지금 불명확하지만은요. 바로 지금 저는 어제 저녁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김용현 경호처장이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죠. 대통령의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입니다. 1년 선배고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또 같이 일을 했었고 인수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뭡니까 저 청와대에서 이 효자동에 있는 청와대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 바로 TF 팀장이 저 왼쪽에 있는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안고등학교 1년 선후배관이니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김용현 경호처장이 사실은 그 당시에 경호처장을 맡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국방부 장관을 내심 원했다. 그리고 이 인사를 실무 작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국방부 장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별 3개를 단 수방사 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뭐 국방부 장관을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걸 하고 싶다, 국방부 장관을 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그때 그 당시부터 여기저기서 나온 상태인데 국방부 장관을 그 당시에는 안 시키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는 경호처장을 임명을 했죠. 그런데 경호처장을 임명을 하고 초대 경호처장이었으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했던 국방부 장관의 그런 그 자리를 터주는 그게 시발점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국방부 장관한테 넘겨주고 국방부 장관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또 옷을 벗어라 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 형식상으로는 영전의 그 모양새를 갖추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보내고 그렇다면 이제 안보실장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는 또 새로운 또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글쎄요 한 5-6명을 사람을 더 붙여줄 테니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기자생활 쭉 취재를 해본 경험으로 느끼면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방부 장관이 갈 사람이 같구나 또는 외교안보 수석 지금은 이제 안보실장이죠. 왜 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정책실장, 그 다음에 안보실장 그렇게 두 체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호실도 실장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실장보다 한 단계 낮은 처장이기 때문에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두 실장 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가안보실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글쎄요,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가 않다. 지금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선에 민주당이 이길 것이냐, 트럼프의 대세론이 그대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치 앞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돼도 국익에 큰 죄함이 없도록 아주 세부한 면밀하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파이프라인 그 사람들하고 가까운 또 인맥이라든가 채널 네트워킹을 지금 건설을 하는데 국력을 최대한도로 집결을 해야 이른바 미국 대통령 리스크 우리 입장에서 또 누구처럼 이 미군을 철수를 시키겠다라고 또 으름장을 넣거나 그런 게 계속 이어지면 또 안 되겠지 않습니까? 또 분담금을 더 내라. 지금 이거 너희 나라가 누리고 있는 거 택도 없다라고 계속 좀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그대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의 그런 그 생각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을 총동원을 해야 될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을 11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은 지금 9, 10, 11,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꼭 사람보다도 시기적으로 이거는 매우 의아한 그런 그 외교 안보 라인 교체였다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바로 이런 지금 증언들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상당히 좀 아마 고민스러울 것이다. 김용현 한 사람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위해 외교 안보 라인을 연쇄 교차했다. 예,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대통령의 또 인사권에 나름대로 이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대통령실의 인사 배경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 등 급변하는
외교 안보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외교 안보의 환경 변화 등에 대처하고자 이제 외교보다도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외교보다도 안보가 더 지금 시급한지에 대한 궁극적인 궁금증, 이것은 지금 얘기를 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려막기 인사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안보실장은 7개월 만에 교체가 된 거고, 국방부 장관도 1년이 채 남지 않은 10개월 만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을 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국방부 장관을 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이제 왜 그런 인사가 있는지는 시간이 조금 지내면요, 이제 이 단초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방 쪽에서 나온 얘기, 김용현 경호실장이 사실은 처음부터 국방부장관을 원했다, 국방부장관을 하고 싶어 했다, 거기서 이번 인사의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이제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글쎄 저는 이 증언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즉 꼭 이번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를 한 것이 한 사람의 국방부 장관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명을 틀어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설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죠. 특히 이 시발점을 제공을 한 사람이 고등학교 1년 선후배의 선배죠. 예, 대통령이 1년 선배입니다. 중앙고등학교. 그리고 또 대통령의 2년인가 3년인가 후배가 지금 이 국방부 내에 또 중요한 직책을 또 맡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군내에서는 충암 마피아가 거의 인사권을 턱식한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어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게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한 얘기지만 이것이 맞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근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어떤 우려,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한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 거기에 한 장관의 딸린 그 정부 부처에 한 15개 되는 정부 부처에 웬만한 장관을 교체를 하면요, 이게 연쇄적으로 파급이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은 또 다른 장관하고 당연히 다르죠. 대한민국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인사 예고, 물론 뭐 인사는 예고 없이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별다른 그런 사안, 그런 인사 유발 요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더 매끈한 그런 타당성을 좀 가져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장관 미스터리라는 얘기가 시중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게 미스터리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최적임자를 그럴 시간이 갖기를 바랍니다. 네, 트니맘님. 네, 트니맘님, 소인길님, 제유피님, 네. 김아롱님이 야당이 반대하면 그건 잘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스페너님 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김아롱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쪽인들을 많이 사용을 했으니 이젠 이쪽인들을 사용하세요. 저쪽인, 이쪽인,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예, 우리 트니맘님, 전에는 설총맘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작년 한참 방송할 때는 설총맘님이 해외에서도 막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는데, 설총맘님은 요즘에 제가 새로 시즌2를 하고는 제가
이름을 뵙지를 못했고요. 대신 트니맘님이 오셨군요. 튼튼이의 엄마라는 뜻인가요? 트니맘님. 예, 아주 좋습니다. 제니퍼님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네요. 예, 우파의 여러 방송을 쭉 나열을 해 주시고요. 고, 신, 이, 전, 홍, 이들은 중립적으로 방송을 안 하고 그저 난타전 방송을 하는 걸 볼 때 슬프네요. 그래서 김 박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제니퍼님이 이미 공정한 방송 그리고 어디에도 특정 정파 이런 데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방송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바르게 살기 협의회님이 또 길게 써주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이완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무사할까요? 타이완 전쟁이라는 게 중국과 대만의 그 양안, 양쪽에 있는 이 바다를 양안이라고 그러죠. 양안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무사할까요? 중국이 주한미군 빼지 못하도록 북한을 부추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보라인 강화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 출신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학교 선배라고 임명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명하는 국방장관이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한쪽만 보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선배라고 비난할 리가 있습니까? 그걸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분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분이 지금 현재의 국방부 장관을 맡을 그 상황이 아까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짧은 선언 문장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국가안보실장을 외교 전문가에서 이 국방 전문가로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금 대한민국 육해공의 이 모든 총괄 이 권리가 있는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지만 그런 분이 경호처장을 역임한 분 또 수방사 이런 경력이 있는 분이 국방부장으로 마땅히 가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왜 이 시기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설왕설래 그리고 자꾸 향간에서 미스터리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을 흐트러뜨린다라고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 살기 협의회 그처럼 되면은 예컨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안보특보로 이렇게 빼는 것은 그분한테는 상당히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문책성 인사였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장호진 실장을 빼기 위해서 문책을 했다. 왜 문책을 했는지 그 사유도 또 나오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왕설래 미스터리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대통령의 인사권에 훼손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명쾌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논평의 핵심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1년 선후배가 국방부 장관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할 말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 또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폭 교체가 된 저간의 상황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입장에서 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길게 우리 바르게 살기 협의회님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의 논평을 덧붙여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보리스님, 김아롱님, 열정적인 박경률 스패너님, 무더위에도 고맙습니다. 제유피님, 리수님 감사합니다. 김아롱님, 네, 테네시 형님, 제니퍼님, 김창원님, 이번에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신 유진유 후보님도 당선되셔야 할 텐데 이번 조지아주 하원 의원에 지금 그 열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 장수벌레님이 그쪽 상황을 잘 아시네요. 테네시 형님은 뭐 미국에 거주를 하시니까 잘 아실 테고요. 네, 이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이슈 국방장관 미스터리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하늘 장수벌레님 또 긴 의견을 주신 바르게 살기 협의회님,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건국전쟁 해답은 이곳에라는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네, 건국전쟁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이 정부가 세워졌죠. 재헌 의회와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지금은 광화문 그 현판이 걸린 중앙청 앞에 이승만 대통령 뭐 이렇게 그 연설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 기억에 나실 건데요. 1919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세워진 날인 것이죠. 임시정부 임정.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은 사실상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임정론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1948년 정식 국호와 이 재헌의회 헌법을 갖춘 그런 나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갖춘 1948년을 건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양론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죠. 8.15 행사. 8.15 행사의 기념 행사에 광복회를 비롯해서 야권이 지금 죄다 불참 보이콧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립기념관장을 지금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내정이 됐다. 내정이 아니죠. 이미 다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벌써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독립기념관장이 뉴 라이트로 친일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야권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광복회까지 지금 가세를 해서 내일 광복절에 불참하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회 회장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종찬 회장이죠. 이종찬 회장은 그 뿌리가 이회영, 이시영 이런 그 선조들이 이 독립투쟁을 진짜 누구보다도 또 열심히 하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른바 군자금을 만들어낸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죠. 이분이 이렇게 1919년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집안의 그 이 독립운동가 집안을 감안을 하면은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948년 8월 15일 그것이 명실상부한 건국이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저보고 얘기를 하자면요, 1919년 이른바 임시정부 상해나 만주, 즉 지금의 중국 땅 그 지역에서 혈혈단신으로 모여서 이 일제 침탈에 그런 온몸으로 맞서서 싸웠던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많은 독립투사들의 그 아주 숭고한 그 희생, 헌신, 이것은 정말 이거는 그 대한민국 나라에서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어렵게 전세살이하고 책방살이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끔씩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독립유공자로 인정이 되면 그 후손들은 최소한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국가가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독립을 하다가 죽으면 내 후손은 정말 이제 아주 그 생활에 비참해질 것이다 라는 게 뻔히 앞에 보이면 누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 물론 독립운동을 면밀하게 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유공자들에게는 정말 제대로 된 보상과 후손들이 최소한도 생계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렇다고 1919년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그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삼기에는 뭔가 요건이 잘 들어맞지는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정신을 충실히 이어를 받아서 대한민국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것을 명실상부한 건국으로 삼는다.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하는 공감대 형성일 텐데요. 여기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건국전쟁의 해답을 이곳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국 실천원 양성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오늘자 아시아투데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이것은 르뽀 기사입니다. 가서 건국 실천원 양성소를 가봤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건국전쟁 해답을 품은 건국 실천원 양성소, 이게 바로 여기에 여의도에서 멀지가 않은 원효로, 거기에 바로 건국 실천원 양성소의 예터 교육시설이죠. 이거를 우리 기자가 가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게 어떤 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이게 어떤 건국전쟁에 어떤 해답과 힌트를 준 건지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건국 실천원 양성소는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등장을 합니다. 김구 선생이 국가재건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1947년 3월 20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바로 이 여의도에서 원효대교만 건너면 바로 원효로가 있지요. 원효로에 설립한 교육시설이다. 설립 당시의 명예소장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소장은 바로 김구 선생, 이사장은 장형이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힘을 모아서 바로 이 양성소를 만든 것입니다. 이 김구 선생이 주도해서 설립한 이 양성소는 독립운동 과정 중 광복군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건국의 단계에서는 건국의 대들보 동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강사 면면을 보면 되게 화려합니다. 조소왕, 조완구, 신익희 선생, 지청천, 김성주, 나재화, 최호진, 김정실, 양주동, 통일당 당수였죠. 민영규, 엄상섭, 홍병성, 김학규, 설의식, 김석길, 안재홍, 정인보, 이인, 김환란 이대 총장이었죠. 김범린, 박순천 여사, 신민당 아주 중진 의원이었죠. 이은상, 각계의 인사들로 당시 강사들, 양성소니까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분들이 교육의 강사로 했다. 이 양성소 설립에 제일 먼저 깃발을 든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 그리고 명예소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에 건국절을 지금 제정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용산 대통령은 무슨 말이냐, 광복절처럼 건국절을 제정을 하겠다, 제정을 하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이 연기를 피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국절은 터무니없다. 건국절을 만들려고 우리가 시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이 바로 이 야당, 민주당이라든가 시민단체는 당연히 1919년 건국설을 지지를 하죠. 우리나라 임시정부부터 건국을 했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독립투사들의 그 얼을 되새기려면은 바로 건국은 1919년 임시정부 그때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야권에, 그래서 내일 열리는 광복절에 불참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 1919년이냐 1948년이냐 할 때 자꾸 윤석열 정부가 1948년 건국을 염두에 두는 그런 그 행사를 자꾸 하기 때문에 아주 보이콧을 지금 하는 것이죠. 여기에 광복회의 이종찬
회장이 본인의 어떤 그 혈통, 독립운동가 후손의 혈통을 감안을 해서 지금 야권과 보조를 같이 맞추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건국 실천원 양성소, 이것이 건국을 바로 앞두고 건국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양성소를 두고 이승만, 김구, 그다음에 조소왕, 신익희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건국 양성소를 참여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1948년, 예, 이게 47년 3월에 그 양성소를 만들었으니까 바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제헌의회가 출범이 되는 그때를 사실상 건국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힘을 불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김아롱님이 보내주셨군요. 네. 야, 지금 모 정치인 눈치만 보고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국립박물관 옆에 대한민국 수도 용산에 이승만 기념관을 결정해 버리듯이 최서원 여사도 제발 석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엽지 않습니까? 우리 김아롱님이 우리 첫 번째 주제에 관련된 내용 제유피님도 공감을 해주셨네요. 네. 임정의 법통과 독립투사의 혼은 길이 돼 건국은 아니지요. 48년 5월 15일 제헌헌법으로, 그래서 제헌의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헌헌법으로 공표한 국토, 주권, 헌법이 보장된 합법적인 대한민국이 있어야 건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인길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즌2로 들어오신 형님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고 건강하세요. 박경영님, 테니스 형님, 예, 서인길님, 제유피님, 보리수님. 그렇군요. 네, 오늘 준비한 3개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예,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옆에 요 광고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뭐 이 방송에 광고가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이제 이 방송이 자리 잡았다 그러고 방송이 또 실질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 방증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광고하는데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영향력이 없는 그런 그 매체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여러분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예, 오늘 제 옆에 놓여 있는 이 광고 상품이 글쎄요, 일반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여러 번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슬쩍슬쩍 본 것 같은데요. 예, 소팔 코사놀 레드라고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광고하니까 아주 좀 낯선 모습으로 생각이 드시는 모양인데요. 좋습니다. 이거는 광고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봐주시고요. 예, 남자의 3대 고민 전립선 지구력 활력에 도움을 준다. 아마 이게 어떠한 면에서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대략 아시리라 봅니다. 네, 이게 다른 전립선 건강 제품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 광고니까 더 눈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가수인가요? 남진. 예, 왼쪽이 잘 안 보이는데 남진, 또 오른쪽에는 코미디언 이영식 씨가 나온 그 광고군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투TV 시청자 혜택을 드립니다. 2달 추가 증정을 한다 하는 얘기가 좀 씌어 있습니다. 예, 4개월 플러스 2달에서 총 6개월 우리 아시아투데이 시청자님들이 구매를 할 경우에는 덤으로 2달을 더 준다 하는 얘기죠. 예, 지금 제품 설명은 여기 그대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기존 4개월 용량을 구매하면 2달분을 추가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6개월치 총 180 캡슐을
12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6개월치를 그렇죠. 4개월 플러스 2달이면은 6개월이고 요게 한 달이면 30일이니까 180 캡슐 이거 쉽게 해가지고 R이죠. R 180 그 R을 12만 원. 글쎄요. 뭐 가격은 크게 부담이 아마 안 되는 그 가격일 텐데요. 예, 이런 그 찬스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산 소팔메토 또 독일산 비타민 B를 사용해 원산제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다는 그런 그 평가를 받는데요. 여러분들께서 6개월치 180 캡슐을 12만 원에 판매를 하는 광고주의 그런 여기에 광고주가 또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또 주문이 있었기에 저도 뭐 제가 이 방송을 만든 사람으로서 또 1년 3개월 만에 29만 명의 또 이 구독자를 이렇게 확보를 한 이 방송의 그 창립자로서 뭐 마땅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이렇게 계속 방송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광고 또한 또 여러분들께 이 손을 보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한 일주일, 일주일만 여러분들 잘 참으시면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계절 아주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끔 그렇게 계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김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국회 협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인길민, 테네시 형님, 뭉치씨님, 오 혜택이 좋네요. 리뷰함님. 예, 방에 계신 모든 분들 맞점하시고 시간도 보람있는 시간 되십시오. 보리수님, 네, 토미리스님 아까 후원 감사드리고요. 최운휘님, 네, 아버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현님 멋지고 시원한 주말 만드십시오. 내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회사 전체가 쉽니다. 네, 직원들이 다 쉬기 때문에 제가 월화 수목 4일 방송을 진행합니다만은 내일은 그 휴무일.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